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물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 서부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일발에 수백억 원짜리 대륙간 탄도미사에 그 안에 연료 대신 물이 들어 있었어요. 이 나라는 함정 수척 세계 최대 규모, 핵탄도 600기, 미국도 막을 수 없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병력 200만, 숫자만 보면 미국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군대예요. 그런데 그 미사일에는 물이 들어 있었고 사일로 뚜껑은 열리지 않았고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동시에 쏘고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지휘할 장군 6명 중 5명이 사라졌어요. 세계 2위 군사대국의 실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1월 블룸버그와 로이터가 동시에 보도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에서 핵미사일 연료를 빼돌리고 그 자리에 물을 채워넣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한두 기가 아닙니다. 미 정보당국 평가에 따르면 로켓군 전체에 걸쳐 최소 70명 이상이 연루된 조직적 비리였습니다. 중국 서부에 건설 중이던 핵미사일 사일로에서는 콘크리트를 과다 사용해서 뚜껑이 열리지 않는 사일로까지 발견됐어요. 미사일을 넣어놨는데 발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건설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려다 벌어진 일이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통이 중국 서부 사막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2022년 10월 27일 미국 국방부 산하 중국 항공우주연구소 KSAI가 한 권의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255페이지. 이 보고서에는 중국이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켓군 9개 미사일 기지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 좌표, 제61기지부터 제66기지까지 각 기지의 산하부대 편성, 기지 사령관의 이름과 사진, 배추된 미사일의 종류와 수량,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핵전력의 뼈대가 255페이지 안에 전부 담겨 있었어요. 이건 위성으로 본 게 아닙니다. 누군가 USB에 담아서 통째로 넘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죠. 로켓군 고위 장교의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쓴 논문에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것이 유출의 단서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자기 핵미사일의 위치를 전부 알고 있어요. 그 미사일에는 연료 대신 물이 들어있고 사일로는 뚜껑이 안 열립니다. 핵 억지력이 사실상 무력화된 거예요. 미국이 선제 타격을 결심하면 중국은 보복 핵을 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진핑이 한 일을 보면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시진핑의 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로켓군 사령관 리 유차오가 돌연 공개석상에서 사라져요. 같은 시기 부사령관도 자취를 감춥니다. 자살설이 돌았어요. 이후 6개월 동안 로켓군과 방산국유기업에서 고위장성 12명이 해임되고 최소 70명 이상이 숙청됩니다. 흥미로운 건 시진핑이 이걸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방탄조끼 안에 골판지가 들어있고 반응 장비 안에 모래가 채워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군부 부패가 전장에서 병사를 죽인 거죠. 일부 분석가들은 이 경험을 한 푸틴이 시진핑에게 당신의 군대도 한번 열어보라고 조언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그래서 열어봤다니 진짜 물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칼은 로켓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국방부장 리 상푸가 해임되어 취임 7개월 만이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당적까지 제명당하죠. 혐의는 장비 조달 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리 상푸는 국방부장이 되기 전 중국군 장비조달 총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미사일, 전투기, 함정을 사들이는 돈이 이 사람 손을 거쳤어요. 그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건 중국군이 지난 10년간 구매한 무기 중 얼마만큼이 제값을 치르고 산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리 상푸 이전 국방부장이었던 웨이펑어도 같은 혐의로 낙마해요. 중국 국방부 수장 2명이 연속으로 부패 혐의로 잘린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관련 횡령 규모만 약 6조 원에 달하죠. 로켓군만 썩은 게 아니었어요. 2024년 4월 시진핑은 자기가 8년 전에 직접 만든 전략시원부대마저 해체합니다. 사이버전, 우주전, 전자전을 통합 지휘하던 부대를 3개로 쪼개버렸어요. 시진핑이 만들면 썩고, 썩으면 부수고, 부수면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패의 결과물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3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에요. 중국 최초로 전자기 사출기를 장착한 항모인데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원래 스키점프 방식이던 선체를 중간에 전자기 사출기로 변경하면서 갑판 구조가 꼬였어요. 사출기 3기 중 하나의 사출 경로가 착함 경로와 겹칩니다. 미국 항모는 비행기를 동시에 쏘고 받을 수 있지만 푸젠함은 그게 안 돼요.
2026년 1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결함은 구조적인 것이라 수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조원을 들여 만든 항모가 전투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서막입니다. 시진핑이 진짜 칼을 든 건 2026년 1월이에요. 그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장유샤. 이 남자는 중국군 200만 명 중에서 실제로 전쟁터에서 총을 쏴본 마지막 장군이에요. 1979년 중월전쟁의 중대장으로 참전해 최일선에서 지휘했습니다. 1984년 라오산 전투에서는 연대장으로 베트남군과 고지를 두고 싸웠어요. 중국군 내부에서 유해잔방, 베트남전 참전그룹이라 불리는 실전 엘리트 파벌의 수장이었죠. 앞에서 200만 군인이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다고 했는데 이 남자만 예외였습니다. 혈통도 보통이 아니에요. 아버지 장중신은 마오쩌둥의 경호를 맡았던 개국 상장, 건국 원훈 57명 중 한 명입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국공내전 시절 서북 야전군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예요. 두 집안의 인연은 194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70년이 넘었죠. 시진핑과 장유샤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둘 다 문화대혁명 때 아버지가 숙청당하면서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2022년 사면임을 확정하면서 이 남자를 군 서열 2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앉힌 거예요. 200만 군대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해본 장군, 70년 2년의 혁명 2세대, 군 내부 신망은 시진핑보다 높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남자가 있는 한 중국군은 시진핑의 것이었어요. 2026년 1월 25일 중국 국방부가 발표합니다. 장유샤, 해임. 시진핑이 잘라낸 건 군 서열 2위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전우의 아들을 잘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의형제를 잘랐습니다. 200만 군대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해본 남자를 잘랐어요. 그리고 이 남자만 잘린 게 아닙니다. 시진핑이 직접 뽑은 군사위원 6명 중 5명이 숙청됐어요. 살아남은 건 단 한 명, 반부패 사정을 집행하는 장성민 뿐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유샤에게는 또 다른 혐의가 제기되어 미국의 핵무기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말한 255페이지 보고서, 로켓군 기지 좌표와 지휘관 정보가 담긴 그 보고서의 정보 출처가 장유샤 라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왜 자기 아버지의 전우 집안 사람을, 자기가 직접 올린 군 서열 2위를 200만 군대의 마지막 전쟁 영웅을 건드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맥락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유샤 밑에서 승진한 장교가 수천 명이에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 전원이 추가 숙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기관지 해방군보는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썼어요. 중국군 장교 수천 명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1937년 스탈린은 붉은 군대 장교 3만 5천 명을 숙청했어요. 원수 5명 중 3명을 처형하고 고위 지휘관 절반 이상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같았죠. 스파이 의심, 쿠데타 방지. 2년 뒤 핀란드를 침공했는데 인구 400만짜리 나라한테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망신당해요. 히틀러가 이걸 보고 소련군 별것 아니네 라고 판단했고 1941년 소련을 침공합니다. 초기 6개월 만에 소련군 수백만이 포로로 잡혔어요. 결국 이겼지만 2,7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숙청이 만든 군대의 대가였죠. 사담 후세인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1979년 집권 직후부터 20년간 능력 있는 장군을 전부 잘라내고 충성스럽지만 무능한 바트당원으로 채웠어요. 장교들은 나쁜 소식을 보고하면 처형당할 수 있으니까 거짓 보고가 시스템이 됐죠. 세계 4위 규모였던 이라크군이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의 100시간 만에 박살났고 2003년에는 미군이 바그다드까지 3주 만에 도착하는 동안 조직적 저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터키예요. 2016년 쿠데타 미수 이후 에르도안은 장성급 포란 고위 장교의 81%를 숙청하고 전투기 조종사 772명을 즉결 해고했습니다. 나토 2위 규모의 군대가 자기 손으로 자기 공군을 파괴한 거죠.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최소 10년이에요. 772명이면 복구에 한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자기가 뽑은 군 수뇌부 6명 중 5명을 잘라냈고 장교 수천 명이 추가 숙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남아요. 시진핑은 대체 뭘 하려는 걸까? 해석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대만 침공 준비설.
부패한 지휘관을 전부 갈아치우고 충성파로 교체해서 실전 가능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 국방부는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숙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군사력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어요. 중국 로켓군은 전통적으로 핵탄두와 미사일을 분리 보관했습니다. 전쟁이 나야 장전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 사일로 기지에 ICBM 100기 이상이 이미 장전된 상태예요. 물을 채워넣은 미사일을 드러내고 진짜 미사일을 장전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의회에서 증언한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타임라인이 아직 유효해요. 지금이 2026년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두 번째, 쿠데타 방지설. 장유샤는 시진핑의 사연임을 저지할 수 있는 군부의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군부에서 장유샤가 시진핑을 위협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미국이 아니라 자기 군대가 자기를 향하는 거죠.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군수 내구 6명 중 5명을 없애고 1명만 남겼다는 건 군대를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군대가 자기를 장악하지 못하게 만든 것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략 전환설. 전면 상륙 침공이 아닌 해상 봉쇄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상륙작전은 수십만 병력의 숙련된 지휘가 필요하지만 해상 봉쇄면 해군과 로켓군의 미사일 화력으로 가능해요. 지휘관을 대거 교체해도 봉쇄 작전에는 영향이 적습니다. 시진핑이 상륙을 포기한 게 아니라 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일 수 있죠. 어쩌면 세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군의 상태를 정리하면 이래요. 로켓군은 지휘부가 초토화됐고 미사일 신뢰성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국방부장은 2명 연속 해임됐어요. 장비를 사들이던 사람이 뇌물을 받았으니 그 장비가 제대로 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만든 전략지원부대도 자기가 해체했어요. 중앙군사위 6명 중 5명이 사라졌고 장교 수천 명이 추가 숙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랑하던 항모는 비행기를 동시에 쏘고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 군대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해본 마지막 장군마저 잘려나갔습니다. 200만 군인 중 이제 실전을 아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어요. 마지막 전쟁은 1979년 베트남이었는데 인구 4천만짜리 나라의 17일 전투에서 2만 6천 명을 잃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70%는 여전히 10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봐요. 미 국방부는 군사력 확대가 멈추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핵탄두는 미사일에 장전됐고 함정수는 미국을 넘었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요격이 불가능해요. 무너지고 있지만 동시에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 속에 시진핑의 진짜 의도가 있어요.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시진핑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가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군대를 만들고 있어요. 역사는 이런 군대가 어떻게 끝났는지 이미 보여줬습니다. 스탈린의 붉은 군대도, 사담의 공화국 수비대도, 에르도안의 공군도. 시진핑만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내강이었습니다.